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조문경입니다. 벌써 10월도 중순이더라고요. 이맘때쯤 되면 늘 들리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단풍 소식인데요. 지리산, 설악산의 단풍이 언제더라 하면은 꼭 단풍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무리하게 등산을 하셨다가는 어디 삐끗하고 다치고 하기가 쉽기 때문에 내 몸에 맞게 알맞게 그런 적당한 등산 하셔야 되겠습니다. 야, 이 산 하면 또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는 야호 이거 하나는 해줘야 되잖아요. 또 올라가 또 정상에 탁 올라가서 무슨 산 이름 딱 있는 돌 앞에서 또 사진 하나 딱 찍어지고 이럴 때 옛날에 장난치다가 조금만 뒤로 더 어이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저같이 산을 그냥 태백산에 오늘 아침에 갔다가 지리산에 내일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산은 언제든지 그 자리를 탁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 안 가면 내일 산이 없을 것에도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참 안전한 등산이 이 단풍 떨어지는데 잘못 밟으면 큰일 나거든요. 안전한 등산하세요. 아셨죠? 맞습니다. 원래 등산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 취미 같잖아요. 근데 요즘 MZ 세대들도 굉장히 등산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우리 부모님들은 좀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많이 입고 등산을 하신다면 우리 MZ들은 레깅스 그리고 일상복을 입고 등산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산을 오르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MZ세대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우리 다미 씨 같은 MZ 같은 친구들은 말이죠. 그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하산주를 먹을 것 같은데 하산주는 적당히 드신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 중에서 콕 집어서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꼭 보면 그 생수병에 거기다가 소주를 타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거는 이런 거는 금지입니다. 조심합시다. 오케이. 어쨌든 딱 등산을 좀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막다른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이 딱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또 편하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편하게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 양보도 좀 해주시면서 좀 아름다운 등산 캠페인 만들어 보자고요. 매너 맞아요. 매너를 잘 지키면서 아름다운 단풍 등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 등산 가야지 하시는 분들 당연히 안 계시겠죠. 지금은 저희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토요일 아침엔 공개 클리닉 웰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와 씨름하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현대인들. 이들이 피할 수 없는 질환이 있으니 바로 목 디스크. 목뼈 사이로 몸 전체와 연결되는 신경들이 다 지나가거든. 퇴행성 질환이라는 인식과 달리 최근 20, 30대뿐 아니라 10대 목 디스크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현대인을 노리는 목 디스크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네, 오늘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의 신경외과 전문의 장희성 원장님 모셔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척추가 건강해야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장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근데 보니까 허리 디스크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게 바로 목 디스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디스크가 들어가는데 발생 원리가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척추뼈와 디스크의 이제 퇴행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발병된다는 그 점에서 그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라는 것은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제 구조물로서 이제 정상적인 조직인데요. 이제 생김새는 이제 타이어 같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이제 젤 같은 그런 투명의 젤리가 젤리의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 천 같은 것이 한 30겹 정도 아주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퇴행이 되고 약해지고 천이 약해져서 알맹이가 삐져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목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이제 팔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허리 디스크 하면 허리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하고 또 구별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목 디스크 하나만 아니라 또 혼돈하기 쉬운 또 다른 질환이 또 목에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에서 양팔로 가는 뭐 신경줄기나 또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그 척수신경이라는 것이 이제 눌리게 되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병에 따라서 거기에 생기는 뭐 병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디스크라 하면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알맹이가 뭐 터져 나오는 그러한 순수한 연성 디스크가 있고, 또 척추관 속이나 또 이제 신경 쪽으로 이렇게 뭐 빠져나가는 거기 이제 신경 구멍에 이제 뼈가 자라서 이제 증상이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또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나 이제 고령에서 생기는 후종인대 고라증이나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디스크랑 같이 동반돼서 나온 경우인데요. 저런 경우나 또 종양이나 이런 것들도 증상이 유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증상이 있네, 목에도. 그렇다면 이 목 디스크는 왜 생기는 건지, 우리가 컴퓨터나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봐서 생기는 걸까요? 그 컴퓨터나 뭐 휴대폰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생기는 병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컴퓨터나 이제 휴대폰을 저희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사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목의 자세가 나쁜 자세로 이제 오래 쓰면은 이제 목 디스크에 나쁜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앉아 있을 때 우리가 고개를 이제 숙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본달지, 또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오랜 시간 랩탑이나 또 휴대폰을 오래 볼 때 그렇게 목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면 목을 곧게 했을 때는 머리의 무게가 한 5kg 정도가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목이 더 숙여짐에 따라 가지고 목에 더 많은 무리가 갑니다. 심지어는 무게가 곧게 서 있는 그 무게보다 5배, 6배 더 그렇게 증가하는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 목에 그러면은 머리의 무게에 따라서 사람마다 뭐 디스크 위험도도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그럼 고인범 쌤이 가장 그 확률이 높은 건가요? 이게 아니 뭐 외관 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봤을 때 5kg면 나는 한 10kg 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4.5kg, 5kg 성인의 이제 뇌하고 두개골 두 개 다 합쳐서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런가요? 좀 이래 있으면 좀 자꾸 이래 내려가. 그럴수록 더 허리를 펴시고 목을 더 세우셔야 됩니다. 네, 모든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목 그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곧게 있을 때 보시면 이제 목이 이제 목을 이제 세운다고 할 때 척추뼈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전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정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 있을 때 이렇게 반듯해야지 고유의 목이라면 우리가 활 있잖아요. 그렇죠. 활의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세가 가장 아이디얼한 자세. 네. 무게가 다 분산이 되고 우리가 누워 있거나 또 이제 서 있으나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운동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달라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이 뭐랄까요, 목만 아픈 게 아니라 막 두통도 있고 막 뭐 여기 막 관절에도 아프고 막 그런 분들을 제가 주변에 좀 본 것 같은데, 아니 목 디스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다 아픈 겁니까? 목 디스크의 어느 부분이 다 생겨도 두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상부 쪽에 있으면 더 많다고 그러지만 그 목 척추 이렇게 앞쪽에 우리 혹시 교감신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응급 상황할 때 이제 신경이 이제 뭐 발동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 교감신경이 요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것들이 뇌나 또 아니면 이제 두부나 안면부로 이제 전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이상이 있을 때 두통도 오고 눈이 흐리기도 하고 이명도 들리고 그럴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눈이 흐리고 두통 외에 또 다른 뭐 증상들은 없는 건가요, 교수님?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전형적인 건 네. 목에서 이렇게 이제 신경이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데 신경이 근데 양쪽 팔로 이런 신경근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신경뿌리라고 그러면 여기에도 눌릴 수도 있고 여기도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눌리는 곳에 따라 가지고 팔의 어느 부분이 손가락 어디가 더 저리다, 뭐 덤덤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주로 요 날개뼈나 요 팔 이런데 이제 통증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이제 요 부위에 따라서 다리로 내려가는 그 척수신경이 눌릴 경우에는 통증이 아니라 다리에 이제 힘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아이고. 걸음 걸을 때 이제 뭐 술 취한 사람처럼 네. 또는 이제 본인이 말씀하세요. 이제 중심을 못 잡는다, 쓰러질 것 같다, 비틀거린다, 이제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 가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김진식처럼 금진의 도 같은 사람들이야 미리 병원에 가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만있어 봐. 내가 몽티크가 아닌가? 꼭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확인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증상이 정말 중요한데 본인이 목이 아프다고 이제 목 디스크 이제 약간의 그 문제는 있겠지만 2, 3일 지나서 그냥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주 심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그게 날개 뒤나 또 목 뒤나 이렇게 아픈데 덜어는 또 이제 팔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누르는 부위에.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자가 진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혼자서 이제 테스트하는 경우는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을 뒤로 젖힙니다. 젖히면은 그 아픈 부위가 더 심해져요. 악화가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특히나 목을 아픈 쪽 반대편으로 돌려서 그러면 더 심해져요. 돌려서 뒤로 젖힐 때. 이제 그때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증상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아플 때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팔을 올려봅니다. 팔을 올려서 뭐 머리 이렇게 올려도 좋고요. 그냥 들기만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하면 그 신경이 이제 이완이 돼요. 그 길이가. 그래서 그 타이트한 게 해서 증상이 좋아져요. 증상이 좀 경감되게 되면 딱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2가지가 집에서 이제 쉽게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 지금 아마 따라해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자가 검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 디스크 하면은 수술을 바로 해야 하나 싶어서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초기 목 디스크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이분은 얼마 전에 참기 힘든 목의 통증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놀이기구를 타다가 그러셨다고 합니다. 놀란 마음에 병원을 찾으셨어요. 전날에 그 놀이기구 타다가 그때 좀 뻐근하더니 그날 자고 일어나니까 완전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아팠습니다. 그냥 움직이지도 않아지고 뭐 침대에서 일어날 통증 때문에 목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조차 없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목 디스크 초기이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물리치료나 이제 도수치료를 병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 목 뒤쪽이 약간 좀 당겨가지고요. 네, 혹시 손 저리시거나 이런 거 따로 없으시고요? 네. 그럼 저희 오른쪽으로 천천히 한번 돌려보실까요? 네. 불편하세요? 조금 불편합니다. 조금 불편하시고요. 이렇게 옆으로 천천히 돌아갈 거거든요. 천천히 하실 거예요. 혹시 이렇게 늘어날 때 괜찮으세요? 조금 당깁니다. 이쪽 라인에 당기는 거 있으시네요, 그렇죠? 네. 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불편한 거 보니까 왼쪽 폭이 좀 근육에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야, 그걸 저렇게 집중적으로 딱 이완시켜주고 주위 근육, 아이고야, 저 근육까지 풀어주는구나. 대가 보고만 있어도 내가 또 풀리는 거. 아싸 좋아. 제가 고주파 치료 조금 해드렸었잖아요. 따뜻한 걸로 들어가던가 이렇게 여기 크림 발라서 해드렸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조금 들어가 드릴 거거든요. 고주파를 이용하면 우리 몸 깊은 곳에서 온열 작용을 이제 일으킵니다. 혈액 순환도 좋아지겠고, 그리고 이제 통증을 치료하는 데도 이제 효과적이고, 손상된 뭐 조직을 이렇게 회복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제 손에서 연락 올 거예요. 이게 온열 마사지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통증만 가라앉아도 훨씬 좋을 것 같네요. 네, 야 저렇게 또 도수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은 빨리 낫겠는데요. 어깨 드시고 계셔야 되시고 이렇게 살짝 끌어내리시고
그러면 여기가 조금 당기고 이쪽이 조금 내려가는 힘이 조금 들어요. 이때 여기는 딱 목에 힘 빼시고 아래쪽으로 쭉 끌어내리시고 우리 그 상태에서 아까 팔 돌돌 돌릴 거예요. 밖으로 자체가 이제 등 피는 근육이랑 어깨 말리는 근육 다 피는 동작이거든요. 천천히 돌아오실까요? 팔을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시고 내리던 힘을 천천히 풀어야 돼요. 그렇죠. 부벽이 좀 올라가죠. 천천히 목 힘 빼보실게요. 천천히 돌아오실까요? 목이 불편하면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특히 목 부분이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스트레칭 자주 하고 목 근육 풀어주고 어깨, 목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목은 앞으로 꾸준히 목 관리해야겠습니다. 네. 신경을 많이 써서. 놀이국에 안 타겠습니다. 목 디스크인 뭐 경우에는 이제 목하고 그다음에 팔에 손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약간의 가벼운 경우는 이제 괜찮지만 대개 환자들이 느낍니다. 그게 이제 이상이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서서히 더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또 이제 전기 오듯이 그런 이제 저림증이 이제 심할 때는 생활이 안 되는데 그때는 지체 마시고 이제 병원을 찾게 되면 그 이제 초기에 적절한 이제 간단한 치료를 받고 통증을 완화해서 또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목인 경우에는 이제 사지의 마비를 초래하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뭐 떨어뜨린다거나 또 아니면 뭐 젓가락질이 안 된다거나 또 걸을 때 중심을 못 잡고 뭐 비틀거린다거나 그때는 지체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서 이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고 왔습니다. 네, 정말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꼭 이렇게 목이 아프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좀 자세를 바로 한다던가 아니면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바른 자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병이 생기면 그게 이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근데 자연 치유라는 게 있어요. 이제 디스크가 이제 터진 디스크가 이제 흡수가 되면서 이제 통증이 이제 완화되는데 목인 경우에는 그게 이제 드물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오래 가고 그다음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제 찾게 되겠고요. 그래서 허리보다는 자연 치유가 되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꼭 이 가벼운 디스크인 뭐 경우에는 약물이나 주사요법으로 이제 신경 증상을 이제 완화시키면서 또 이제 근육에 미친 그런 영향을 이제 경감시키기 위해서 긴장된 근육을 또 뭐 풀어주거나 또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근육을 이완시키고 또 근육 속에 있는 신경을 이제 자극함으로써 또 이제 통증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에 이렇게 복귀하는데 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 얘기 제가 듣다 보니까 주사 치료라는 거를 제가 살짝 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떤 성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약간 좀 궁금합니다. 이거. 그 주사 치료라는 거는 이제 먼저 성분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주로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 제제라 해서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그게 항소염제입니다. 이제 소염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시키는 근데 진통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염을 시켜서 그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그 부기를 이제 뭐 빠지게 해서 이제 원상 회복을 해서 이제 증상을 이제 완화시키게 되겠는데 주사 치료라는 이런 약물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수술장이나 또 아니면은 어떠한 그 조형 그 모니터를 그렇게 뭐 보면서 그 정확한 그 신경 옆에다가 이제 주사를 도움을 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별로 차도가 없다. 그러면 좀 시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시술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시술이라고 하면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수술의 반대말. 절개하는 거, 전신 마취해가지고 뭘 한다는 것보다 그 반대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네. 그 시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주사 바늘 뭐 치료나 또 아니면 내시경 통이나 무슨 관이나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해당 병변을 이렇게 치료하는 걸 시술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주사 바늘 치료보다 그건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그 발전된 신경 성형술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목 뒤로 해서 가는 선이 들어가서 이제 여러 부위를 동시에 또 보다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목에 이제 통증만 있을 때 이제 디스크 성형술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간단한 치료로서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보는 팩트 체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목 디스크에 대한 팩트 체크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골프가 좋지 않다. 골프를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그렇죠? 너무 쉬운데요? 상식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네? 상식이다. 이거는 뭐 너무 쉬운데. 하나, 둘, 셋. 뭐 시작 다 똑같이 들어. 왜요? 다미 씨 왜요? 다른 상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 네. 저부터 그런 말씀 드릴게요. 네. 아니, 좀 전에 영상에서 놀이기구 타다가 이렇게 삐끗했다면서요. 그쵸, 그쵸. 그러면 골프 어떻습니까? 땅 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무리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골프를 치고 이렇게 탁 치고 다 들어 픽하면 똘똘똘 땅으로 굴러갈 수 있는데 다 들어야 돼 그걸. 아까 그 놀이기구는 이런 거지. 그 어떤 뭐 떨어질까 싶어서 아니면 넘어질까 싶어서 어떤 긴장하고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아 골프 치면서 맨날 긴장할 것 같으면 그 골프 치러 말라가 그냥 공 던지고 집에서 놀고 이기고 싶으면 긴장할 수도 있죠. 골프는 운동이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할 것 같으면 골프 치러 가지 마! 얘처럼. 맞아. 세트짓 하고 있어요. 아니, 골프는 또 한쪽으로만 이래 움직이잖아. 일방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전혀 나 목 디스크가 골프조차 X가 정답이 아니면 내 골프 치러 간다. 다시 10년 너무 만에. 아니 다미 씨처럼 이렇게 땅 치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디 있어? 땅 치고 천천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빨리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좀 과학적으로 좀 증명하겠습니다. 좋아.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우리 국민 영웅 박세리 선수, 타이거 우즈 선수 요런 분들이 목 디스크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일반인 중에서 잘못 치다가 다미 씨처럼 톡 치고 이렇게 빨리 돌리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목뼈가 약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세 분 중에 혹시 골프를 친다? 조금요? 저 안 치는데요? 조금요? 치는 사람이 없어. 그러네.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원장님? 이렇게 표정에서 알 수가 없어요. 맞아. 여러분께서 너무나 전문가적인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답은 이렇습니다. 오예요? 뭐예요? 뭐 이상한데? O가 맞고요. 많은데 X가 또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어봐야 돼 이거. 지금 이제 골프 선수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가장 많이 이렇게 아픈 부위가 어디냐 하니까 목이라고 그래요. 이거 봐. 그런데 전문가의 입장에 전문가들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칠 때는 목이 지장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헤드업을 안 하신다든지 스윙하고 뭐 그렇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디 뭐 박세리 선수가 세상에 두 분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 외에는 안 좋은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여기 목의 근육이 또 이제 아주 탄탄하게 잘 잡아주면 척추가 보호가 되는데 척추 건강이란 건 척추가 자생적으로 튼튼해질 수는 없어요. 자생적으로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이제 근육도 키워주고 그렇죠. 뭐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칠 때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주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얘기하면 목을 쓰지 않으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스윙하고 나서 나머지 스윙이 되는 근육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나쁜 거예요. 정답은 틀렸지만 아파서 안 치게. 네, 낫겠다. 뭐, 목 디스크가 있을 때는 골프를 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요즘에. 맞아요. 자,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목 통증이 있을 때 목을 돌리는 스트레칭은 도움이 된다?
자, 와, 이거 목을 말을 잘못- 돌리는 잘해야 스트레칭. 되네. 잘해야 되네. 자, 하나.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목 통증이 있을 때 네. 목을 돌리는 네. 스트레칭은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액션. 저랑 같네요. 아니 있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목이 스트레칭이 왜 중요합니까? 목에 있는 근육들이 약간 뭉쳐 있는 아이들을 조금 이제 풀어주고 펴줘야 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은 도대체 우리가 왜 합니까? 다치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미리미리 긴장을 좀 잘 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줘야 저는 충분히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두 분이 들고 있으니까 약간 그러게. 자신감이 좀 떨어지네. 금진의 왕이 말이야. 아까 그 글자 첫 줄이 저거는 빼먹고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목 통증이 있을 때, 없을 때 준비하고, 없을 때 근육을 키우고, 없을 때 원장님 말씀하시는 맞아요. 그 30겹을 보호하는 거지. 지금은 벌써 몇 개가 다 찢어진 상태인데 그거다가 또 돌리고 또 찢겠단 말이야? 그 조금만 다시 바꿔. 조금만 하는 거죠. 조금만 돌리면 안 돼. 네, 저도 고쌤이랑 생각이 거의 일치하는데요. 정말 이런 스트레칭보다는 보조 기구를 통해 가지고 그렇지, 조금 만들어놔야지.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아니 여러분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저기 목 통증이 있을 때잖아요. 목 통증이 심할 때는 하면 안 되고 있을 때는 좀 해도 된다. 애매하게 물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약간의 어미 차이를 지금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어때요, 원장님? 답은 맞아요? X 맞죠. 네. 그런데 전혀 없네. 김 선생님은 지금 아까 목을 이렇게 돌리셨어요. 그렇죠? 뭐 스트레칭 하신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셨는데 선생님 저기 한 선생님은 목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옆으로요? 이거는 스트레칭이고 아까 질문이 뭐냐면 목 통증이 있을 때 목을 돌리는 스트레칭. 돌리는 스트레칭은 나빠요. 왜냐하면 돌리는 스트레칭을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요 신경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신경이 나오게 되겠는데 요 목을 돌리게 되면 여기에 무조건 자극이 와요. 마찰이 되고 그럼 여기에 뼈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뼈가 계속 마찰돼서 비후해져요. 요 관절이. 그럼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절대 나빠요. 더군다나 하다 보면 우두둑 우두둑 이렇게 뭐 소리 난다는 것도 있어요. 그건 나빠요. 그 이제 관절이 뭐 그러니까 그런 건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젊어집니까 아니면 더 나이가 드나요? 나이가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단지 우리는 그걸 이제 노화를 좀 더 아름답게 편안하게 그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빠지는 걸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고개를 많이 돌린다든가 이러면 여기가 자극돼서 나빠지고요. 그런데 한다미 씨께서 아까 얘기했을 땐 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옛말에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게 맞아요. 우리가 또 여기에 빠졌네요.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적당한 스트레칭. 돌리면 안 돼.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네. 자, 팔 통증이 있을 때 만세 자세를 해서 편한 것은 50견보다 목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다. 편한 것은 하나, 둘, 셋.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이게 뭐 병은 의사에게, 정말 그 약은 약사에게, 웃음은 김진에게, 연기는 고인범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저 질문에서 뭔가 좀 오류가 있다. 아플 때는 혼자 이게 막 아파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무조건 병원 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질문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X입니다. 이게 질문이 잘못된 X라고 한다고? 따라와 보세요. 에이, 그게 아니라 이게 믿어보세요. 봐봐요. 이게 50견, 목 디스크 둘 다 좀 50견은 이렇게 마모된 그런 느낌인데 목 디스크는 신경이랑 다 연결이 돼가지고 팔이든 다리든까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프면은 무조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목 돌리는 걸 놓쳤잖아. 네. 지금도 팔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럼 팔 통증이 있는데 요렇게 해서는 편안해. 통증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편안하니까 이거는 50견이 아니야. 그래서 목 디스크라고 의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통증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라 해서 들어봤는데 괜찮아. 그러면 이거는 50견은 아니야. 뭐냐? 목 디스크라는 게. 왜요? 그래서 목 디스크 아플 수도 있지. 팔에 통증이 있었으니까.
잠깐만 야. 사오지 말고 이제 한번 그러니까요. 정답을 의견이 한번 너무 되겠네요. 궁금해요. 정답은 옵니다. 진짜요? 네. 진짜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팔에 통증이 있을 때 이제 목 디스크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50견이 뭐냐면 어깨에 생긴 병입니다. 그건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아니면 이제 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50견이라는 게 한의학 용어인데 어깨에 생긴 모든 병을 이제 총칭해서 50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굳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굳어 있을 때 통증이 워낙 심해서 연관통이라서 팔까지 뻗친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이 아프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구분을 지어주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50견이라면 들 수가 없어요. 들 수뿐만 없니다. 이제 뒤로 이렇게 돌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깨에 이제 운동 제한이 와서 쓰게 되면 이제 통증을 느껴지니까 만세를 못 하는 거고 이제 목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을 올릴 때 이제 통증이 이제 완화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목 디스크를 의심된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야? 딱 할 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다 된다 이 말이 아니야. 뭔 생각하고 있어 이 양반들이 지금. 말 안 듣네.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라고 되겠다. 할 때 내가 맞다고 했는데 이게 또 정답이 될 줄은 몰랐네. 오빠 오늘 빵진이네요. 아니 근데 뭔가 되게 기세등등 하시니까 왠지 모르게 뭔가 약간 얄미웠네. 당신은 뭐 금진만 할 줄 알지. 나는 잘 모르구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이 다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것 때문에 뭐 팔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저것 때문에 팔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병원을 꼭 찾으셔서 검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허리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목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신경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수술을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증상이 악화됐을 때 증상이 없다가도 갑자기 이제 팔다리 이제 힘이 빠지는데 그게 어느 디스크가 이제 파열돼서 어느 경계선상에 갔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져서 이제 벼랑 끝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제 팔다리가 이제 사지 마비가 오는 경우라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존 치료를 해서 이제 통증을 이제 완화되는데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때는 수술로서 치료가 될 수 있으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 조절이 안 될 때, 잠을 못 자거나 일상생활이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수술해서 치료해야 된다면 수술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에 마비가 왔을 때, 팔을 못 쓴다든지 주먹을 안 쥐어진다든지 이제 걸음걸이가 안 되는 그럴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술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수술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좀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럼 자꾸 이제 수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만약 수술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이 저같이 약간 그 피부 미용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네. 어쩔 수 없이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흉터가 좀 작게 남았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뭐 옆이나 뒤나 분명히 남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요즘은 좀 얼마나 남는지 궁금해요. 근데 수술을 하면은 이제 피부를 절개하지 않습니까? 네. 먼저 이제 절개하지 않는 수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절개는 절개인데 이제 워낙 그 작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절개라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뭐 피부를 관통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1cm나 이렇게 정도 1cm 미만으로 절개를 해서 내시경을 안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수술할 때도 있고 또 내시경 통이라고 있어요. 조그만 통인데 대개 한 10mm 정도 통을 이렇게 앞뒤로 넣어가지고 수술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미용에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 쓰는 바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수술할 때는 앞쪽으로 이제 피부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름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해요. 목주름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표시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뒤에는 이제 일자나 옆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갑상선 수술을 했습니다. 2번씩이나. 진짜요? 그래서 표시가 잘 나나요? 잘 안 나죠? 네. 이제 그 외과 선생님께서 아주 예쁘게 해주신다고 이제 주름 따라서 이래서 이제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흉터 걱정을 뭐 딱히 안 해도 된다,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뭐 새끼 손가락까지 저리고 아팠다는 이 환자, 그래서 정말 주사도 맞아봤다고 하는데요. 큰 소용이 없어서 병원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한 3개월, 3, 4개월 전에부터 목이 이사 뻐근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팔이 막 또 저리고 하다 참다 못 참고 완전히 막 팔이 막 마비 오다시피 막 저리 오대요. 아이고. 저렇게 잠잘 때도 사람이 목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경이 자꾸 누들리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요, 잠을. 야, 이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있었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따야. 팔에 이제 아이고. 감각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손 펴보시고. 힘도 자, 주먹 꽉 직접 줘. 다 꽉 세게. 하시네. 바짝. 네, 이렇게 요거 괜찮은데, 요거 꽉 줘. 요거는 힘이 안 돼. 그렇죠. 세게. 손이 안 되네. 요거는 세게. 여기 힘이 안 돼. 요거는 조금 바짝 당겨보세요. 확실히 왼쪽에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목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해. 있는데 여기서 앞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앞쪽으로 여기가 아니라 요 아래쪽에 들어가서 요 부분 위에도 좀 안 좋잖아요. 여기는 지금 아프게 하는 데가 아니야. 그래서 잘 찾아야 돼. 안 움직여. 그래서 각도도 안 나오고. 야, 근데 이게 디스크 때문에 약간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한번 받고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네, 앞쪽으로 들어가서 미세경령을 보면서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양쪽으로 팔로 가는 신경을 이제 여유 있게 이제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뼈를 이제 넣게 되면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 저 금속으로 된 게 인공 디스크죠? 인공뼈. 인공뼈. 네, 인공 디스크를 네. 넣을 수도 있고 인공뼈를 넣을 수도 있고. 뼈목이라면 이제 뼈가 다 붙는 데는 한 3개월 걸리는데 다음 날부터 이제 일어나서 걸어 다녀도 되고 이제 퇴원하고 난 뒤부터는 그냥 일상생활은 다 가능한데 목에 이제 그 아시는 것 같처럼 이렇게 그 목 보조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걸 채워서 목 운동을 이제 제한시키죠. 이제 뼈가 다 붙을 때까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이 너무 짧으셔가지고요. 수술 부위가 이제 가슴 속으로 이제 그 파고드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뼈가 아예 위아래가 다 붙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수술이 좀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분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에 갑자기 손에 감각이 없어지셨대요. 아이고.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밤에 라이브 카페에서 이제 노래를 하고 음악을 다 마치고 밤 한 12시, 1시쯤에 집에 와서 그날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아침에 일나니까 갑자기 손에 감각이 없어요. 없고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래가 부랴부랴 병원에 갔어요. 신경외과가 가가지고 뭐 머리 찍어도 이상 없고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MRI 하는 이런 그런 걸 한번 찍어봤습니다. 경추에 후종 인대가 돌처럼 굳어서 신경을 누른다. 그래서 이 목에 신경을 누르면 전체가 마비가 오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병이죠. 어떻게 보면. 와, 목 디스크가 아니라도 신경을 누르는 또 다른 질환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하. 손이 이제 힘이 되니까 이제 기타도 치시고, 그죠? 예. 기타 치는데 지장 없으시고, 예, 목도 이렇게 잘 움직이시고요, 그렇죠? 예. 그때 뭐 손 저리고 또 이제 남은 거 목 뒤도 좀 아프시고 했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예, 좀 뭐 괜찮고요. 조금 뭐 그렇지만 이제 뭐 지장 없네요. 예, 지장은 없어요. 머리 아프시고 그런 것도 없고. 네. 예. 목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이제 잘 붙었거든요. 네. 그렇죠? 잘 아물고 깨끗하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조심할 거는 이제 역시 이제 자세. 예. 늘 이제 생활할 때나 또 연주하실 때나 그 자세인데 나쁜 자세로 오랫동안만 있지 않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그 이제 하시고 싶다 하는 그런 운동은 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전에는 이렇게 밑에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수술이 이제 앞쪽으로 하는 게 있었고 이제 뒤쪽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워낙에 범위가 이렇게 그 높다 보니까 이렇게 광범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서 접근한 척추관 그 감압술을 했고요. 이제 척추관이 또 넓혀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몸 자세라든지 목의 자세 이런 게 별로 안 좋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앞으로 주위 분들도 이런 그 질병이 오지 않게 목 관리라든지 자세 특히 좀 주의하라고 많이 진짜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유 참 겪어보니까 너무너무 애먹었어요. 이 수술 받고 나서 제 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 연령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연세 많으신 분 같으면은 병이 많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한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 넘게 나오는데 그 전체가 다 환자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몇 가지에서 이제 뭐 찾아야 돼요. 저희들이. 불과 거기서 한두 가지가 이제 환자로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삶의 질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포기했던 사람이 통증이나 마비로 이렇게 뭐 오랫동안 1년 넘게 몇 년간 이렇게 뭐 포기했던 사람이 저희들이 이제 수술로서 치료해서 이제 회복돼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이제 가질 수 있고 또 이전 생활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걸 보면 참 기쁘죠. 와, 진짜. 근데 진짜 앞서 우리가 영상으로 보신 분처럼 갑자기 이렇게 마비가 찾아오면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절개를 하다 보니까 뭐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회복 기간도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 전에 다 여쭤보시는 건데요. 근데 시술이라 하면은 이제 아까 그 바늘이나 또 아니면은 뭐 내시경 통으로 그러잖아요. 그 이제 하루 이틀이면 일상생활을 해요. 그 자체로서 아직 통증이 이제 완전히 가지 않았지만 그 시술이나 그 자체로 해서 일상생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이라 하면 그 피부 상처가 이제 그 아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무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입원해 계셔요. 대부분 조기 퇴원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입원 기간은 대략 한 2, 3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퇴원하는데 수술은 그 다음 날부터 통증 같으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건 다음 날부터 당연히 이제 걸어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2, 3주 있다가 이제 귀가하시면 일상생활은 다 하시되 딱 한 가지 이제 목에 이제 소위 이제 보조기라고 그러잖아요. 목에 이제 목 보조기를 차고서 목을 이제 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앞서 이제 목을 젖히거나 앞으로 이제 숙이거나 이제 왜냐하면 이제 뼈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인공 디스크라 하는 그 수술이 있어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퇴원하면서부터 보조기를 안 차고 일상생활이 다 가능해요. 뭐 운동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놀랍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리 운동을 해야 되는데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목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뭐 운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막 바로 지금 따라하죠. 계속 따라해요. 오늘 막 밤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따라 하셔야 되는데 근데 목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실이. 여러분께서 그 목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많이 했죠. 그건 뭐 스트레칭이지 그건 뭐 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민체조 허리가 틀으면 여러분들 뭐 헬스클럽 가서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하거나 목은 어떻게 합니까? 목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목도 없어요. 아, 그게 뭐냐면 목 운동 많이 해요, 맨날. 그게 뭐냐면 그래서 게임 같은 거 당근 하면서 많이 할 수 있죠. 30잔씩 이래 막.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이 이렇게 범위가 커요. 근데 목은 또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허리처럼 생기기가 그렇게 단련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 보면 이렇잖아요. 지금 그 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몸이 좋은 사람 쉽게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만든 몸이 아니셔. 근데 우리는 이제 저런 근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목에 대한 근육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저건 지금 이제 경추 자세를 이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될 게 근육이 아닙니다. 경추 자세를. 오른쪽은 목이 나쁜 자세예요. 왼쪽은 바른 자세예요. 근데 바른 자세를 하는데 잘 보시면 턱이 몇 개예요? 3개요. 턱이 아, 3개는 그렇고 이제 두턱이죠. 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가 어깨보다 약간 뒤로 내거나 뻐근해져요. 바르게 해서 그래서 두턱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시면. 시원하네요. 그래서 두턱이 되면서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열을 세요. 하나, 둘 이렇게 세고 다시 펴요. 이렇게. 예. 그러면 목에 안에 있는 척추 굴곡이 나빠졌던 굴곡이 그게 바르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운동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맞아요. 처음에 할 때는 좀 어색한데 많이 하다 보면 시원해요. 야, 시원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풀었다. 이 손가락 하는 것도 시원할 수 있는 거네 이거. 그래서 아니 근데 뒤로 젖혀야 돼요. 뒤로 이렇게. 더요? 이렇게 밀어야 돼 이렇게. 지금 우리 감독님들 이제 다 두턱이 따라하시고 되고 이제 두턱이 되고 이렇게 하고. 이러고 계세요. 그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쉽게 생각했어요. 쉽게 이거 한 가지 하고 앞뒤 좌우. 앞뒤는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고 뒤에 그렇죠. 천천히 뒤로 충분히 이제 천정을 바라보고 이렇게 천천히 올리고 또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앞뒤 좌우라 그랬죠. 이렇게 충분히 하셨다가 다시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밀고 쭉 늘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좌우라는 그건 이제 좀 스트레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라 하면 여기 이제 그림은 없는데 보시면 손바닥으로 여기 눌려서 요 반대 방향으로 밀어. 이렇게 서로 밀어. 그렇죠. 근데 고은 선생님처럼 저기 이렇게 밀지 마시고 반듯하게 있는 자세에서 미는 거예요. 예, 등장성 운동. 예, 이렇게 등장성 운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맞죠? 좌우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앞뒤로. 앞뒤로도. 그래서 이것도 뒤로 하고. 그래서 앉아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 디스크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나쁜 자세 이거 하면 안 된다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잘 때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베개 같은 거 좀 어떤 거 사면 좋을지 이거 궁금하다. 근데 질문을 참 잘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원래는 이제 질문해야 되는데 뭘 안 해야 되냐고.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 뭘 안 해야 돼요. 아니 아까 보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뭘 안 해야 되냐면 나쁜 자세를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자세를 하면 아까 얘기한 듯이 이제 고개 숙이는 건 이제 무조건 나쁘고 목을 많이 돌린다든지 그래서 목을 많이 돌리는 작업, 운동은 사실은 목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우리는 퇴화되어져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무릎이 안 좋으신 연세 드신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계단 오르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아껴야 되는 거예요. 목도 마찬가지. 튼튼하게 해야 돼. 바른 자세로 잘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잘 때 베개 높이는 어떻습니까? 베개는 우리가 베개라 하면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받치잖아요. 받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의 굴곡이 잘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베개는 좋지 않겠죠. 우리가 옛날에 나무로 된 어르신들 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건 결국 목이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빼고요. 베개는 낮게 베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뭐 쿠션 좋은 그런 베개가 나오잖아요. 뭐 호텔 가면 아주 이렇게 푹신한 또 아니 지금 많이 나오죠. 그런 베개. 근데 그런 베개를 벨 때 제가 강조하는 그 목이 안 좋은 사람은 어깨까지 같이 베는 거예요. 어깨 같이 베.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또 괜찮고요. 거기가 쿠션이 있기 때문에 쫙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목 뒤에까지 해서 나의 목이 그 굴곡이 잘 유지가 된다. 해보니까 그 편안하다. 목을 약간 이렇게 젖힌 듯이 그렇게 베는 게 좋고 요즘 시중에 보면 그렇게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게 많죠. 맞아요. 그게 뭐냐면 목의 굴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이제 우리들도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자세에서 나빴는지 그걸 잘 찾아서 그걸 이제 수정하고 교정을 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목 건강을 지키는 걸 다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내일이 좋은 날. 내일 주말 아닌가요? 네. 내일이 바로 손 씻기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19를 거쳐가면서 손 씻는 게 얼마나 질병 예방에 좋은지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환절기에 감기 환자도 또 많이 급증하니까요. 손 씻기 잘 하셔서 개인 위생에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도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6년정에서 식사권, 원조 제기동 큰손에서 약초 가공식품, 양산 계린 상북에서 식음료 이용권, 고인봄 꽃배달에서 꽃바구니 교환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 건강 지키세요. 목 이렇게.